저희 시댁은 3남매로 아주버님 45, 시도 42, 남편이 40입니다. 결혼한 지는 11년 됐고 저희는 통영에 거주 중인데 시부모님과는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서울, 신우는 파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형제들 모두가 결혼한 상태이고 형편이나 벌이는 다 비슷하고 아주버님은 아이 2, 신우는 3, 저희는 2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을 지원받았고 저희 친정에서 2억을 받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는 시댁에서 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9년 동안 시댁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부모님의 뒤치다꺼리를 저희가 전부 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퇴사를 하면서 전업으로 지내고 있었기에 사실상 거의 제가 다 했다고 봐야겠죠. 시어머니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을 때 간병도 둘째를 업고 제가 했었고 시어머니가 어디 가시게 되면 시아버지 식사도 제가 전부 차려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전을 못하셔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운전해서 항상 모셔다 드렸었는데 그렇게 모셔다 드린 게 평균 일주일에 3번 이상이었습니다. 신우나 아주버님이 통영에 내려오시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밥도 차려드렸었고요.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도 늘 제가 챙겼었고 두 분이 다툼이 잦으셨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하소연을 하시면 그것도 늘 제가 받아주며 중간에 나서서 풀어드렸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사니 저희 애들도 자주 보고 싶다 하셨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 아이들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친정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옛날 분들이라 시집가면 시부모도 네 부모다. 그러니 잘 챙겨드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고 친정 엄마께서 할머니께 정말 잘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온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부탁하시는 건 많으셨지만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간섭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부탁만 하셨고 남편이 저한테 너무 고마워했기에 나 하나 희생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 땅이 조금 있고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그걸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홀랑 증여를 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고 증여가 끝난 후 남편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죽기 전까지 비밀이라며 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그냥 말하는 거라며 모르는 척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은 장남이고 누나는 하나뿐인 딸이라서 부모님이 그렇게 증여했다며 자기는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원래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병신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내가 해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동안 효도는 제가 다 했는데 상관이 없다니요. 명절 제사 때 당일 새벽에 와서 제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절만하는 아주버님이 장남이라서 거의 다 받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더군요. 사실 시댁보다 친정이 더 잘 살아서 그 돈 없어도 그만이고 양가 부모님들 돈이 아니라도 남편 벌이로 저희 가족이 먹고 살기는 충분하기에 어른들 돈을 탐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정을 제가 모르게 했다는 게 많이 섭섭했어요. 그렇게 자주 뵙고 별의별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하시는 분들인데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서운했고 본인들이 죽을 때까지 저한테 숨기라고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딱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튼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이틀이 지난 후에 시부모님께서 또 저희 집에 저녁을 드시러 오셨길래 그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서운하다고요. 나도 이 집 식구인데 그냥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증여한다고 같이 이야기라도 해주시지 그러셨냐. 어른들 돈이니 그러려니 했을 건데 왜 숨기셨냐. 그리고 왜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고 하셨냐. 하고 물었었죠. 제가 처음 말을 꺼냈을 때는 두 분 다 잠시 당황하시는 듯 하더니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게 말씀하셔서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부모님 말씀의 결론은 며느리는 며느리다. 완전한 가족이 아니다. 유산 상속에 며느리는 관여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서운해할 일도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에 현타가 무엇이다라는 걸 그때 몸소 느끼게 되었었죠. 가족이 아니라는 분들께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 앞에서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시부모님이 가시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시부모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살겠다. 권리 없는 의무만 있는 자리는 없다. 그런 사람을 보고 호구라고 부르는 거다. 앞으로는 내가 느낀 바대로 시부모님을 대할 거니 그 행동에 토달지 말고 존중해라. 아니면 이혼이다. 대충 이런 내용의 말이었고 남편은 해맑은 뇌라서 그런지 알겠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는 시부모님 종노릇 안 하고 있습니다. 명절, 제사 등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2년째 안 가고 있어요. 명절에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만 가고 있고 제사 때는 남편과 애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집안 망신이라고 노발대발하셨는데 사정을 다 설명하고 그래도 나를 거기로 보내겠다 하면 친정과도 연을 끊겠다 했습니다. 친오빠들은 완전 빡쳐서 제 편을 들어주었고 부모님께서도 놀라셨는지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이제 우리 집 식구라고 엄청 잘해줍니다. 물론 바라시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새언니들이 엄청 잘하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로 폰 번호도 바꿔버렸고 작년에 이사도 해서 시댁 식구들은 제 번호를 모르시고 집도 모르십니다. 남편은 그냥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알고 있어서 이혼을 하기 싫어서라도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원래부터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 따로 시부모님을 찾아가고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건 저와 시댁이 인연을 끊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집에 같이 있으면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엄청 하시는데 애들이 보고 싶다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귀찮다고 짜증을 내면서 끊어버리지만요. 시부모님이든 아주버님이든 제가 없으니 많이 불편한지 재산을 나눠주겠다며 남편을 통해 연락을 해왔던데 그냥 필요 없다 했습니다. 진짜 필요 없고 다시는 볼 생각도 없거든요. 남인데 제가 왜 보고 남의 돈을 제가 왜 받나요? 이번 추석 때도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연락해서 음식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는 것 같던데 듣기 싫어서 나가서 받으라고 눈빛을 보냈더니 나가기 귀찮았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형이 장남이잖아. 하고 끊어버리고는 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남편도 저를 따라 친정으로 갔었고요. 시댁에 가면 자꾸 제 문제로 다들 들들 볶아대서 힘들다고 저희 집에 가면 다들 잘해준다면서 앞으로는 자기도 저희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가끔 며느리는 시댁 유산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글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며느리를 손님 대우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며느리는 자원봉사자의 호구인가요? 돈이 없어서 못 주거나 한쪽 자식이 기울어서 기운 쪽에 더 지원을 해주시는 거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었기에 더 서운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걸. 맑은 남편 때문에 증여가 끝나고 바로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저랑 너무 비슷하네요. 시댁이랑 10분 거리에 살았고 아들 둘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입원시 간병까지 다 하고 집안 대소사를 다 도맡아 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땐 아버님이 장손이라 일가 친척들이 다 참여하기에 음식도 진짜 많이 했었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일을 다 하다시피 했고 급할 때는 저도 거들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은퇴하면 농사를 지으며 들어와서 살 거라고 본가 집이나 과수원 일에 나름 애착이 많았고 밭에 여러 가지 과실수도 심었습니다. 논, 밭, 산, 과수원 등 땅이 꽤 많았는데
남편과 저 모르게 집과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남기고는 서울에 사는 시동생한테 다 줘버렸더라고요. 황당한 남편이 부모님께 한 말씀 드렸더니 시아버님이 내 자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깟 농사를 좀 거들었다고 그러냐. 농사일이고 집안일이고 다 손 떼라 하고 말씀하셨다더군요. 그러면서 농사일 거들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 생색을 내냐고 하셨다고. 아버님의 이 말씀이 남편한텐 깊은 상처가 됐나 보더라고요. 동생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신 건 딱히 이유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고생하는 건 당연하고 작은아들이 객지에서 고생하며 산다고 늘 안쓰러워 하셨거든요.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아버님과 대판하고 그 길로 영 끊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도 했습니다. 집안 대소사와 농사일 등 남편과 저는 일체 손을 떼버리고 명절 제사도 안 갔어요. 난감한 시아버님이 다시 뺏어준다 어쩐다 하시고 시동생이 연락와서 형님 명의로 다시 돌리겠다 했었는데 지금 장난하냐며 다 필요 없다고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집안 시삼촌 시고모님들 다 나서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부자는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명절에는 여행을 갑니다. 시부모님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니 감히 저희한테는 연락을 못하시고 애들한테 아프다, 입원했다, 수술했다 하며 그때그때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기 싫답니다. 직장 다니면서 농사일, 집안 대소사에 부모님 편찮으실 때마다 연차 내고 병원 모시고 가야 되고 시어른들 응석 다 받아줘야 되고 이제 그 짓이 하기 싫답니다. 당시에는 힘든 줄도 몰랐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 했는지 생각도 하기 싫답니다.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댓글. 저런 집에서 온전히 쓰니 편에 비밀도 없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남편이 특이한 분이네요. 대부분 더 사랑받아보려고 기를 쓰고 박박 긁어 효도하다 다 늙어 꼬꾸라져 버리는데 시부모님은 그동안 막 부려먹어왔던 차남내외가 절이 나오니 당황하셨겠어요. 일할 사람을 둘이나 잃어버린 거니. 잘하셨어요. 두 분이 가족이니 행복하세요. 세 번째 댓글. 역시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방법이 없어요. 비밀로 지 자식한테 돈 다 주고 남의 자식을 바락바락 부려먹고 신보가 못돼 처먹은 노인네들이네요. 친정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너는 우리 집 머슴이라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그 꼴을 당하며 살겠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댓글. 남편의 빅피처였을지도. 님 남편 등신 아니고 엄청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자기도 막상 못 받으니 서운해서 부인한테 해맑게 흘려서 손 안 대고 코 풀기 같은 거죠. 그래도 멍청한 것보단 훨씬 좋네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랬다는 게 정말 소름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평생 잊히지 않으실 것 같네요. 다섯 번째 댓글. 시부모도 웃기네요. 재산을 처분하는 건 자기들 마음인데 왜 남의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음흉하게 감추기까지 하다니. 평생 몰랐으면 아직도 호구 노릇을 하고 있었겠죠.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